안녕하십니까, 김광호입니다. 저희가 운동 관련 컨텐츠들을 좀 교육 영상들을 준비하다가 실질적으로 PT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현장 내에서 운동 동작에 대한 인지 방법이라든지 스킬 향상을 소개시켜드린 편이 더 매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각각 운동 동작들 들어갈 때 뭐 선행해야 되는 운동들이라든지 운동에서의 주의사항들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려볼 테니까 관심 갖고 쭉 지켜봐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운동하시는데 분명히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프로그램명은 황 PD의 고군분투예요. 자, 고군분투에 임하는 각오 한번 말씀 주시죠. 한 3달 운동 쉬다가 다시 시작한 지 한 4주 정도, 5주 정도 됐는데 이제 좀 운동에 재미가 붙어가지고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만나서 운동을 한 지 조금 되기는 했지만 그 전에 이제 혼자서 운동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저는 14년도 군대 있을 때부터 했으니까 경력으로 따지면은 한 7년 정도 됐는데 거의 그냥 깔짝하다가 말고 하다가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아마 유튜브로 그때도 운동을 배웠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이랑 제가 가장 눈높이가 맞지 않을까 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벤치프레스 진행해 볼 건데 벤치프레스 진행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너비로 잡아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배웠던 바랑 또 다른 데 가면 바벨이 바뀌어 있고 또 바벨마다 뭐 길이나 널링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벤치프레스를 하려고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나한테 적당한 그립을 최초에 찾는 것은 내가 바를 잡고 푸시업을 해보는 거예요. 푸시업을 했을 때 우리가 떨궈야 되는 이 젖꼭지 부분에 바가 떨궈졌을 때 이 전환 있죠? 상완 말고 전환이 팔뚝이 11자로 서는 위치가 과연 내가 어느 정도를 너비를 잡아야 11자로 서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러면 나한테 너무 좁은 거, 그래서 얘 이러면 나한테 너무 넓은 거.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전환이 11자로 서는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본 다음에 여기네, 저한테는 지금 여기죠. 그러면 널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게 잡으면 되겠구나. 손가락으로 거리도 한번 재보시고 항상 그립은 양쪽이 균등하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고요. 여기서 뭐 특정 목적이라든지 각자가 가진 이런 뭐 성향에 따라서 조금 넓거나 좁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 하는 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그립 확인했으면 들어가서 일단 손만 살짝 얹어 놓아 보실게요. 아직 바 뜨지 마시고요. 벤치프레스에서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너비를 잡아야 되는지 잘 봤고 잘 잡았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발로 돌아가서 발부터 셋업을 쭉 해나오는 거예요. 발바닥은 골반도 살짝 넓거나 골반 넓이 정도로 땅을 꽉 눌러야 되고요. 발바닥에 3점 지지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발바닥 땅 밀고 발바닥이 땅을 밀어내는 힘으로 이 힘이 타고 들어와서 엉덩이를 조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힘이 타고 들어와서 광배가 뒤로 쪼여지는 힘, 중앙 상부 승모근이 뒤로 쪼여지는 힘으로 강력하게 패킹을 이뤄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아치가 형성이 되는데 보통 이 아치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게 허리를 꺾어서 아치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아치는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엉덩이에서 허리 하부에 전달되는 수축력, 광배에서 허리 상부로 전달되는 수축력 이런 것들이 만나서 아치가 만들어진 거지 내가 배에 힘 완전히 풀어버리고 허리 이렇게 꺾어가지고 아치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배에는 항상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셋업 자세를 만들었을 때 배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때리려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쫄아서 힘주는 그 정도는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짚어드렸던 셋업 자세 모두 다 바르게 갖춰주시고 마지막으로 넥패킹까지. 그렇죠. 넥패킹은 턱을 쇄골에 박는다는 느낌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셋업 다 끝났으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실게요. 자, 2개만 더 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웜업에서의 목적은 딱 2개예요. 내가 관절 주변에 이런 윤활성들을 확보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이 해당 무게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벤치를 뭐 100으로 10개를 한다라고 쳤을 때 한 번에 100kg를 꽂고 하면 뭔가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번부터 차근차근 적응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웜업에서 막 다 털어내려고 한다거나 먼저 자극을 잘 주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여기에 막 엄청난 펌핑감을 이뤄내려고 오버해가지고 볼륨을 전달하면 오히려 본 세트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왜? 어차피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웜업에서 불필요한 힘을 소진하게 되면 본 세트에서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웜업에서 그런 목적만 가지고 훈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루는 중량이 꽤 높아도 빈봉부터 올라가네. 저도 빈봉부터 해요. 선우 형님도 빈봉부터 하고요. 뭐 다른 중량이 높거나 아니면 이미 충분히 웜업이 되어 있으면 뭐 10 꽂고 혹은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저는 빈봉부터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웜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윤활성을 자극하고 무게에 대한 적응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탑하시는 거예요. 힘 빼실 필요 없습니다. 그간 훈련을 어느 정도 진행을 했던 친구라서 원래 보통 벤치프레스를 처음 배우거나 벤치프레스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셋업 자세를 만들어 줘도 여기서 미스가 많은데 사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금방금방 만드는 거고요. 항상 내가 벤치프레스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계속 유의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셋업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셋업 자세 신경 쓰시고 오케이 스탑. 보통 웜업들을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무게를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많이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미스가 나는 게 뭐냐면 이 웜업에서 너무 많은 랩수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본 중량에서 대략 한 10개 정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빈봉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되 뭐 빈봉에서 뭐 10개, 12개, 그 다음에 8개, 6개, 그 다음에 6개, 4개,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 하고 본 중량을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매끄럽고 효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오케이. 딱 걸어주시고 뒷판으로 보여드리면 내가 뒤에서 잡은 숄더 패킹의 방향과 텐션 정도는 여기서 대충 이 정도 당겨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당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팔뼈를 몸통에다 박아 넣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중상부 승모근 그리고 광배근에서 협업을 해서 단박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프레스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프레스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를 진행을 하는 동안 옆판에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미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온 바에 대해서 날개 숄더 패킹을 잘 잡아놓고 바를 민다는 게 아니라 바는 가만히 있고 내 몸이 뒤로 밀린다는 느낌이 나는 식으로 프레스를 진행해야 돼요. 그러면은 벤치에 누워있기 때문에 내가 누운 벤치를 찌그러뜨리면서 바를 밀어낸다라는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죠. 몸통이 가만히 있고 바를 그냥 던지듯이 미는 게 아니라 벤치 프레스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숄더 패킹을 강력하게 잡고 하는 게 근육의 가동 범위에서도 이점이 크고요. 근육의 가동 범위 이점이 크다는 거는 우리가 근비대를 발달시키기에 더 유리한 환경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거를 차치하더라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프레스를 진행을 할 때 안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관절의 압박력을 잘 형성시켜주기 위해서예요. 관절의 압박력이라는 건 지금 이 상황이라면 위팔뼈가 플레노이드에 이렇게 포서에 이렇게 푹 박히게 된다는 거를 뜻하는 건데 얘가 툭 빠져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외력에 가해져서 위팔뼈 헤드가 견갑대에서 움직여질 때랑 내가 숄더 패킹을 잘 이뤄내면서 관절이 글래디오드 포사 쪽으로 견갑대 구덩이 쪽으로 팍 박혀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때랑 뭐가 더 안정적이겠냐는 거죠. 그죠? 이 상태에서 지금 그냥 이렇게만 움직여도 위험한데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 막 60kg, 180kg, 100kg를 가다 놓고 움직이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어떤 거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훈련을 진행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웜업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두 개 정도만 하는 거예요. 한 개 있는데 무게에 대한 적응력이 안 이루어진 것 같다. 그럼 두 개를 하는 거고 2개 이상은 굳이 넘어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업 잘 만드시고요. 제가 이전 단계에서 설명드렸던 관절의 압박력 잘 제공을 해주시고
오케이. 근데 이게 엄청 이렇게 꺾으니까 허리 이쪽이 조금 아픈 것 같은데 이러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데 뭘 잘못하고 있는 거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복근에서의 힘이에요. 자, 허리가 신전될 때 배가 이것들을 이 꺾임을 중화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텐션을 갖고 허리가 꺾인 거냐, 아니면 내가 완전히 중화의 역할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배의 힘은 풀어버린 상태에서 허리가 꺾인 거냐에 대한 차이는 허리의 스트레스에 명확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를 어느 정도 아치를 두는 게 벤치프레스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둔근과 강배근에서의 협업으로 허리 아치를 만들 거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허리가 꺾이기 때문에 배에서 강력하게 힘을 발생시킨 상태에서 허리 꺾임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복근이 중화 역할을 잘 해주어야 허리가 통증이 없이 벤치프레스를 좋은 아치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배의 힘을 어떻게 줘요? 어떻게 줬죠? 칠라 그러면 딱 맞는 그 정도면 돼요. 제가 2초 뒤에 배를 때릴 건데 견디세요. 하나, 둘. 이렇게 됐을 때 이 힘을 주면서 허리 아치를 만들어내야 허리가 안 아프면서 좋은 아치로 벤치프레스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되시죠? 손이 누군가는 이렇게 잡으라고, 그러니까 일자로 잡으라고 하고, 누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측골인가? 아무튼 뭐 여기로 잡고 이렇게 감아쥐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하는데, 그립은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것도 의견이 분분한 파트인데, 일자로 잡냐 아니면 내가 일부러 회 내를 줘가지고 촉골에다가 지지가 많이 되게끔 잡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포인트만 기억을 하면 돼요. 어쨌든 이 무게를 다루는 지렛대는 이 요촉골이어야 돼요. 즉 여기든 이 부하가 여기서 잘 받치게끔 일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조금 꺾어서 잡거나, 이거는 각자 개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찌됐든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전환이 지렛대로 사용되기에 굉장히 불리한 구조고, 손목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발생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 깊숙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촉골, 요골촉골, 이 두 부분에 지렛대들이 잘 무게를 떠받들고 있는 구조를 형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정도의 깊이에 들어와서 바패스를 하고 엄지로 검지를 락킹시켜주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이렇게 안 하고 손 끝쪽에다 걸어놓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잡고 훈련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구조에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발 꽉 누르고 엉덩이 조이고 광배 조이고 상부 손목은 조이고 턱 당기고 허리 아치 때 하나 셋 자, 저희 지금 오늘 벤치프레스 본 훈련 정해진 게 70kg로 ER/IR 4세트를 진행을 하고요. 랩 레인지는 8개에서 10개예요. 그리고 ER/IR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봤을 때 방금 전에 10개를 도착했을 때 정도가 ER/IR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재를 한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뭔가 긴가민가 할 때 더 하게 된다면 아마 다음 세트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진행을 했고요. ER/IR입니다. ER/IR만 쫓아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뭐 나머지 셋업 자세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다 좋은 건데, 제가 이 세트 들어가기 전에 설명드렸던 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다루는 부하가 지속적으로 근육에 노출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천천히 해라 막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컨트롤하기에는 천천히 하는 게 좋거든. 훅 내리면 그게 중량이 여기다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떨어졌다가 몰리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도 있고, 로드가 도망가잖아요. 이게 무게가 날아간다고 표현하시는데, 내가 이 무게를 충분히 근육에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속도를 조절하면서 내리면은 내가 지속적인 부하가 근육들에 노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바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내가 인위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얘를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 버리게 되면은 이 포지션에 시작했었던 무게가 내가 빠르게 내림으로 인해서 잠깐 날아갔다가 다시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밀어낼 때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 밀어낼 때 이 무게에 대한 적당한 힘만 그리고 적당한 속도만 사용을 해서 이 무게를 밀어내려고 해야 내가 이 지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근육들이 쭉 이 기기적 부하를 달아주는데, 내가 얘를 이 불필요한 속도와 힘으로 쭉 밀어내게 되면은 바가 일시적으로 허공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도착을 하게 되면서 부하가 한번 도망갔다가 다시 착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 장력이, 텐션이 쭉 지속되어 오다가 툭 밀어가지고 날려버리는 바람에 다시 툭 떨어졌다가 다시 내 근육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는 속도로 확 밀어내면 안 돼요. 그냥 쭉 밀어야지 팍 밀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방금 전에 말로 설명드렸던 거 이해 잘 안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버해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오버해서 보여준다고 얘기를 했지만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지금 셋업하고 할 거잖아요. 일단은 정상적인 거. 오케이? 자,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무게가 날아가서 기계적 장력이 풀려버리는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퉁퉁퉁. 퉁퉁 튕기면서 여기서 쭉 끝까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날아갔다가 오잖아. 네, 이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장력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거, 무게가 날아갔다가 오면서 지속적인 장력에 방해가 되는 움직임을 취한 거. 이거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안 좋은 예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 다섯, 여섯, 아홉, 일곱, 그렇지,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막 세시고요. 이번 세트에 RIR 체크 잘 해볼 겁니다. 주의 깊게 가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알라이에요. 아홉, 두 개 더 해보세요. 하나. 이알라이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게 막셋에서 이렇게 실수하면 그나마 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나마 커버가 가능한데, 이거 막 한두 세트째, 뭐 세 세트째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과신하고 알라이아를 오버하게 되면 분명히 다음 세트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종목 내에서의 총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성장애에 불리할 수 있는 환경이 초래가 되기 때문에 근비대를 위한 좋은 벤치프레스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발바닥으로 지면 꽉 눌러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형성되는 발력으로 인해서 엉덩이랑 광배근에서 조이는 X자의 크로스 방향의 힘으로 좋은 허리 아치를 형성을 할 때 절대 배에 힘 풀지 말고 단단하게 잡아두시고, 상부 중앙승모근에서 뒤로 후인시키는 역할을 잘 만들어주고, 하부 정거근에서 날개뼈로 후방 경사를 잘 만들어주는 좋은 흉추의 펴짐, 신전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시고, 적당한 그립을 잘 잡으신 다음에 언렉을 잘 하시고 프레스를 진행하는 동안 자세가 깨지지 않아야 되고요. 운동을 수행하는 속도는 내가 이 무게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근육들로 잘 받아낼 수 있는 속도로 훈련을 진행하시면서, 항상 세트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알라이아를 잘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 알라이아를 절대 어기지 않으면서 훈련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 콘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힘이 되는 것들은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반응이 안 올라오면 사실상 콘텐츠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없어 하는 것을 제 욕심만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항상 똑똑하고 건강하게 운동합시다. 김광이었습니다.